잘 키우자 TV에서는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에 한해서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초등학생들이 해야 될 거, 꼭 필요한 거, 진짜 중요한 것만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소개를 하고 아이들을 이끌어 주십사 해서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초등학생용이지만요, 중학생 부모님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화면에 보면 구독 옆에 있는 가입을 누르시면은 멤버십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가서 뭐 2, 3학년 부모님들이 여기 멤버십에 가입을 해가지고 초등학생 위주가 아닙니까? 하고 이제 댓글도 나오는데요. 우리 아이가 현재 중학생이라도 뭐가 잘못된 걸 알려면 초등학생 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건 알아야지 그거를 교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수능을 보든요, 현재 고3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초등학교부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제대로 교과 과정을 집중력 있게 공부를 시켜주면은 원하는 데 가는 데는 제가 하라는 대로 잘 한 분들은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많은 분들이 진짜 들어와서 너무너무 해야 될 게 많구나 하는 걸 느끼고 또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2년 10월 20일입니다. 제가 올 초부터 수능 날짜는 금방 다가온다, 그런 말을 하면서 또 부수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죠. 거리에 은행잎이 노랗게 하나둘 떨어질 때는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난다. 그때까지는 참고 열심히 해라 하고 많은 그 수험생 부모님이나 수능생들에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어찌됐거나 정광석화 같은 그런 시간은 그렇게 또 지나갔고요. 은행잎이 노랗게 되고 은행 열매도 떨어지고요. 아마 올해 수능을 보는 아이들은 11월 17일 날 수능을 볼 때쯤이면은요, 바람이라도 좀 거세게 불었다 하면 아마 은행나무에 노란 은행잎은 한두 잎 정도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 만감이 교차하는 이 시기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참고 많이 노력해줬던 부모님이나 수험생들에게 성원의 박수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자, 어찌됐거나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열심히 해온 이제 결과를 얻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수능을 보는 학생들에게는 예전에 아이들이 겪었던 다른 환경을 또 겪었죠. 이 전염병이라는 아주 무섭고도 아이들 공부를 많이 방해했던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복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현명하게 극복을 했다면 오히려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시기가 되면은요,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파이널을 어떻게 해라 하고 이렇게 이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저처럼 수능을 거의 22번째 이렇게 치르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의 증언을 듣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치열하게 겪어오면서 지나왔던 경험으로 파이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것을 설명을 드리니까요. 이건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가급적이면 제 얘기대로 잘 따라 하셔서 유정의 미를 거두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기가 되면은요,
뭐 잠을 충분히 자라. 뭐 11시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 또 이런 그 설정들을 많이 해 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또 그렇게 맞춰가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일단은요, 제가 많은 경험으로 비춰볼 때, 뭐, 지금 이 시기부터 그렇게 뭐 시차 극복한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렇게 시차 극복을 하고 하는 건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뭐 미리부터 그거 한다고 10시에 자고 11시에 자고 뭐 새벽에 일어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시차 극복은요. 많이 해봐야 수능 2주 전부터 맞춰도 되고요. 수능 1주 전부터 맞춰도 됩니다.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1시, 2시까지 때로는 3시까지 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많은 학교에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줄 거예요. 그렇지만 또 많은 애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잠시 끼리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수시가 어떻니 재수가 어떻니 떠드는 그 시간만큼 또 꿀맛 같은 시간도 없을 거예요. 이게 입시라는 그 중압감에서 해방 그런 걸 싹 잊어버리고 이렇게 도피하는 그 시간 마치 마약과도 같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부모 곁을 떠나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 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씩 이렇게 속된 말로 때리고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한 번씩 도피할 때마다 아주 그 순간만큼은 고통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잡다한 것서부터 부모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건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영상 끝 무렵에 구체적으로 달력을 갖다 놓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전체적인 건 이래요. 수능은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쉬워졌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려워하죠. 아이들 수준이 떨어진 거는 계산을 안 해요. 현재 아이들한테는 어렵겠지만요. 예전에 애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많이 어려워하고 틀리죠. 그런데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아이들은요. 거의 다 소위 실수로 틀렸다는 점수가 너무 커서 그래요. 이건 예전에는 거의 드문 현상이 요즘 애들한테 만연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꽤 많고요. 또 냉철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도 나는 예를 쉽게 말해서 킬러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지금부터 막 킬러 문제를 많이 숙달하면 되겠지 하고 하는 것도 약간 멍청한 짓이에요. 그 많은 기간 동안 안 됐던 게 그 며칠 동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어 과목에 나는 비문학이 항상 틀려. 그래서 지금부터 비문학을 막 풀어야지 하고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시간만 낭비할 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또 모의고사 문제지 많이 풉니다. 누구 모의고사, 뭐 명품 모의고사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이나 부모들이 가서 얻어오는 입시 사이트에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뜹니다. 그거 백날 해봐야 큰 효과 볼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돼요. 예전에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했던 이구동성으로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이 시기에는 손때 묻은 책을 봐라. 이게 무슨 손이 더러워서 때가 많이 묻은 책이 아니고요. 많이 봤던 책을 보라는 얘기예요. 아이가 공부를 해오는 과정에서 많이 봐왔지만은 이때쯤 되면은 뭐 문제 푼다고 뭐 이런 걸 딴 걸 하다 보면
이게 자꾸 흐려져요. 그래서 국어는 어휘고요, 꼼꼼함이고요. 수학은 기본서를 자꾸 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수학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 내에 스피드 있게 풀어야 되는데 생각이 자꾸 떠듬떠듬 안 떠오르면 이게 루즈 타임이 생겨가지고 그 완주를 정확하게 못 해냅니다. 시간 부족으로요. 특히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뭐 여태까지 공부했으니까 맨날 문제풀이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한 문제도 시험에 안 나요. 기본서가 떠올라야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위 여부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어도 좋은데 기본서를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자기가 자기한테 불리한 과목, 불리한 파트, 항상 걸리는 거, 약점 체크 이래가지고 한 과목에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학교에서도 시간을 주니까요.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연습을 하세요. 자, 그리고요. 수능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딱 들어갔을 때는요. 여러분이 현재의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미 시험 문제는 다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올까봐 이미 저질러진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1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다 풀어도 대박이에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내가 풀 수 있고 충분히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실수라는 그 미사억으로 이렇게 내 아이나 나는 실력이 있는데 실수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다. 이거 하지 말고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하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까지 두려워하거나 도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풀 수 없는 문제까지 다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요. 우리가 냉정하게 시험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풀겠다고 딱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더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일단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확보를 해라.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거 제일 큰 거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수능생 여러분들은 너무 속된 말로 쫄지 말란 얘기예요. 당당하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마음 편하게 풀어주세요. 자, 첫 시간이 국어니까요.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어려워하면 쳐다도 보지 말아요. 그거 빼고 일단 다 정확히 맞추세요. 그런다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나는 다른 건 풀 수 있는데 비문학에서 자꾸 틀려 문제집 받자마자 비문학부터 보는 순간에 이미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쉬운 문제 풀 때도 그 생각에 칵 쳐가지고요. 에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국어 시간이 끝나면은 수학 시간이 되는데 이미 던져진 거 답안지 작성해서 보냈으면 그걸로 끝내세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맞춰보고 하다 보면 다른 과목까지 망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해서 점심을 먹고요. 그리고 나서 첫 시간이 영어죠. 자, 이때쯤 되면요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집니다. 영어 시험 치르고 나면 이제 탐구 과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죠. 탐구 과목은 수업 문제를 30분에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당 1분 30초 내에 풀어야 돼요. 이때쯤 되면요 멘탈이 많이 흐려져 있어요.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지나온 시험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요. 바카스라도 하나 마시세요. 반짝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특정 상품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한 문제 푸는데 적어도 1분 15초에는 제게 놔야 되거든요. 집중을 해가지고.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하루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8시 40분부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맞냐 틀리냐 읽고 분석하고 영어까지 맞추면 많이 멘탈이 나갑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탐구에서도 와당창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능 보는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열린 교육을 받아서요. 집중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고3들이, 수능생들이 그런 상태에 있고 이것을 재수를 해도, 삼수를 해도 고치기가 무척 어렵더라. 그래서 제 방송을 어떻게 들은 분들이, 내 아이가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라면 나중에 먼 훗날 같지만 곧 다가오는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땐 가장 큰 거, 공부를 하고 못하고 하고 교과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큰 거, 아이가 꼼꼼하고 집중력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라고 멤버십에서 교과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초등학생한테 이런 부모한테 부탁을 하겠어요. 저도 이제 고3 와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애들을 잘 분석해보고 왜 그럴까 밑으로 거슬러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초등학교더라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제대로 잡으면 되는데 원하는 대학 다 가거든요. 그것만 제대로 잡아도요. 또 제 뭐 댓글에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자기주도 학습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쓴 분도 계시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달라니까 제가 타자를 쳐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제 영상에 많이 있잖아요. 왜 안 되는지. 자기가 주도해서 설계해서 공부한다는 건 아이들한테 바라지 마세요. 그런 애들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어서 한다고 쳐도요. 뭐 초등학교 6학년인가 뭐 중학 중3 돼가지고 고2를 돼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미 교과 과정에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싶어도 어느 과목 어느 책을 펼쳐도 거기서도 콱 막혀버려요. 그러면 낑낑대고 하지만 이거 며칠 못 가서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 잠깐 제가 수험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약간 핀트가 어긋난데요. 어쨌거나 자, 수능 시험 잘 치르고요. 치르고 집에 와서 이제 뭐 사이트에 가서 정답 맞추죠. 그래서 점수가 딱 나오면 울지 마세요. 다 자기가 저지른 건데 뭐 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시험이 끝나면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국어가 어려워서 뭐 점수가 이렇게 수능생 대학 결정하는 건 국어다. 뭐 수학이 난이도가 어때서 뭐 어쩔 거다 하고 많이 예측을 해서 했는데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성적표가 정확히 평가원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평가원에서 분석한 자료가 정확합니다. 요즘은 많이 정확도가 높아져서 그렇지만요. 며칠만 기다리면 정확한 그 정보가 나오니까요. 섣부른 이상한 정보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각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걱정을 해도 충분하니까요. 자, 날짜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는 제가 달력을 갖다 놓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이 시기, 한 달도 안 남겨진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의 체력 관리요. 많은 체력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 섭취에 부모님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평소에 안 먹던 음식은 먹이지 마라. 그래서 어느 날 수능 전에 2, 3일 전에 일요일 날 부모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못 돌봐줘서 미안해. 자, 많이 먹고 힘내서 가서 시험장에 잘 가. 이래가지고 또 평소에 안 먹던 뭐 스테이크를 하든가 고기를 구워 먹이든가 뭐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뭐 가정의 주식이 스테이크라면 스테이크 먹어야 되겠지만요. 시험장에서는 아이들은 이 두뇌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쌀밥이에요. 늘 특히 시험 2주 앞두고는 아이 식사에 많이 신경을 써서요. 평소에 다른 식사는 시키지 말고요. 늘 하던 걸 이렇게 꾸준히 시켜서 위장에 탈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복습의 계절이에요. 새로운 문제 푼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자, 문제를 갖다 놓고 복습을 하는 건 괜찮아요. 내 실력이 얼마나 될까? 어떤 문제를 풀어봤더니까 1개 틀렸네. 좋아라. 한 번 더 풀어보자고 풀어봤더니까 10개 틀렸네. 우르르 무너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저한테 커리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다 이미 숙지가 돼 있을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그렇게 마감하면은 무난히 잘 치르고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요. 시험에 임박해질수록 모의고사 8절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물론 이건 공부를 어느 정도 한 학생에 한해서예요. 공부 안 했던 애들은요. 어떤 걸 해도 괜찮아요. 다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도 평균 2등급 이상이 나온다. 이런 애들은 제 말을 꼭 명심을 하세요. 그럼 3등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요, 최상위하고 중간이 없어요. 어떻게 시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자, 마지막 3주, 사실은 마지막 시험 보는 주 전에 토요일, 일요일부터는 공부가 안 돼요. 그거 빼놓고 나머지가 지금 거의 3주가 안 되게 남았습니다. 자, 끝까지 열심히 한 사람이 이겨요. 자, 실망해서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전 과목을 고루고루게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달력을 갖다 놓고 그날 하는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0월 달력이에요. 오늘이 10월 20일이죠. 자, 여기서부터 쭉 출발해서요. 31일까지요. 자, 이때까지는 밤에 1시나 2시까지 공부해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게 11월 달력이에요. 그래서 쭉 1시나 2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오다가요.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10시에 자는 걸로 바꾸세요. 쭉 해가지고 6시에 일어나는 걸로요. 그러면 8시간은 자죠. 그죠? 이게 뭐 잠을 그렇게 많이 자가지고 되겠느냐 이러지만요. 그거 더 공부해가지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 걸로 쭉 바꿔주세요. 쭉. 이해 가시죠? 그 많은 시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요. 이때 더 뭐 2시간씩 하루에 더 한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는 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잃는 점수가 더 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이 17일날 시험이잖아요. 그죠? 17일날 목요일날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제 빨간 날짜 일요일은요. 그냥 아이를 푹 쉬게 해주세요. 푹 쉬게. 잠을 자도 좋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뭐 재밌는 뭐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거 말고요. 푹 쉬게 해주세요.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날 잠 자라 그러면 신나게 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14, 15, 16. 자, 16일은 예비 소집이라 그래가지고 시험장에 왔다 갔다 하고 공부 안 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급한 애들은 이 수능장에 갈 때 책가방을 뭐 등에 지고 손에 들고 가가지고 그때 공부하겠다고 그런 바쁘짓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가면 됩니다. 이 13일은 편하게 쉬고요. 14일, 15일은 6월, 9월 모의고사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면 됩니다. 그리고 16일 날 수험표 받으러 갔다 와서 집에 오면은요, 6시에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7시에서 8시, 9시 2시간 정도는 날씨가 쌀쌀하니까 옷을 단단히 입고요. 마스크 쓰고요. 아파트 그 광장이나 이런 데를 어머니하고 서서히 걸으면서요. 체력을 소모시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10시쯤 들어와서 씻고 머리를 딱 대면 그대로 잠이 듭니다. 그러면 아침 6시에 아주 좋은 기분으로 깨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샤워를 시키고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식사하기 전까지 영어 듣기 시험 1회를 치릅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키워줘. 예전에는요, MP3를 가지고 와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그걸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수능장에 가면은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치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많이 해왔고요. 큰 문제 없이 시험을 치르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날 13, 14, 15 엄청나게 공부하려고 하지만은요. 하려면 이전에 하세요. 전에. 이때는 머리를 식히면서요. 지나왔던 평가원 시험으로 유형에 맞춰서 연습 한번 가볍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날 시험장에 가서 매 시간 끝날 때마다 답 맞춰보지 말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해서 좋은 결과가 생기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부탁드릴 게 있다면요. 아이가 불안해 한다고, 뭐 이렇게 동그랗게 된 씹어 먹는 약, 그리고 뭐 이렇게 드링크로 신경 안정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뭐 약, 이런 거 먹이지 마세요. 다른 시험은 몰라도 수능 시험은요, 맑은 정신으로 예리하게 글씨를 읽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약을 먹으면 어때요? 멍청하게 됩니다. 멍청하게. 자,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해왔는데 아이가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멍청해지는 약을 주면 안 되죠. 우리가 정신병원에 가면 전부 다 멍청해 있어요. 약 먹고요. 그거 마찬가지로 아이를 약물에 의존시키지 말아라.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카페인 음료 정도 먹어서 이렇게 반짝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장에 들여다보내면 무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애들은 타이틀이 걸린 시험 처음 보기 때문에 특히 재학생들요 많이 떨리니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못 풀 문제 풀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가슴 조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못 푸는 문제 못 푸는 거고요. 일단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다 풀어도 대박이라는 얘기예요. 요즘 애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점수를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실수로 틀렸네. 이래가지고
다음에 그 점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런 진술을 들은 부모님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음 시험에 실수만 안 하면 대박이네. 그럼 바로 재수하자. 이렇지만요. 재학생 때 실수로 틀린 게 30문제면요. 재수하면 40문제 틀려요. 제가 뭐 허투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아이를 잡고 교정해주기 전에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게 있어요. 아이가 교과 내용을 공부를 덜 해가지고 재수를 한다면요. 그만큼 공부를 하면 그만큼 점수는 오를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이가 바라는 최고의 대학 뭐 이런 데 가려면요.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몰라서 틀리는, 자기가 풀 수 없어서 틀리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이나 보세요. 나중에 시험 문제 끝나고 다 보면 다 배운 내용입니다. 자, 차분히 가서 잘 보고 내가 배운 내용이면 거기에 맞춰서 풀어주면 돼요. 지금부터 받아야 될 시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제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잘 풀어도 대박이다. 이건 꼭 명심하세요. 지금부터 내가 아무리 가슴 조인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 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이 20일이니까요. 복습 위주로 잘 다져서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복습 위주로 한 건 지나온 교육 과정에서 자기가 어려워했던 거나 쉽게 했던 과정을 전부 다 보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능장에서까지 다 기억이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풀려고 그러지 말고요. 수능엔 철칙이 있잖아요. 내가 푸는 문제 한 문제도 시험에 안 난다. 내가 태어나서 수능 대비해서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탐구든 내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납니다. 그게 남은 이상하죠. 그죠? 우리는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여태까지 내가 배웠던 내용으로 다 풀리는 문제거든요. 반면에요. 그런 반면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슴 조이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차분히 정리해가지고 다들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